안녕하세요. 개념소비의 백병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주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주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 문제화도 되고 있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어떤 것을 알고 가입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주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노인이 누군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분들은 체력적으로 느리고 민첩하지 못하죠. 또 피로감도 쉽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각적으로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두 이게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이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더디게 인식을 한다랄까요? 인지적 측면에서도 이제 인지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더 나아진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득 문제에서도 이제 생산이나 근로소득으로부터 이제 조금 더 멀어지고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제 점차 늘고 있죠. 자존감에 대해서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 외로움은 이제 굉장히 많이들 느끼고 있죠. 본인의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그 이성 간의 어떤 문제, 또 자기를 찾아주는 이가 없다든지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또 본인이 나중에 사망한 뒤에 그 유산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약이라든지 건강식품, 건강보조 기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때 그 요양원 문화라든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감했을 때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하지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 심리라든지 사은품, 할부거래 이런 거에 쉽게 유혹이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하죠.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귀가 솔깃해서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노인 대상 취업 상술이 이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뭉쳐서 보면 경로 잔치라든지 무료 식사, 무료 온천욕, 공장 견학, 강연회, 전화 당첨, 상조 서비스, 건강 보조기, 또 건강 베개 이런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상조 서비스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상조 서비스의 그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상조 서비스는 선불식 할부 거래입니다. 우리가 할부 거래하면은 물건을 받고 돈을 나중에 이렇게 얼마씩 갚아가는 시스템인데, 상조 서비스는 죄송합니다. 상조 서비스는 그 반대라는 거죠. 살아 계실 때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면 이 환급금을 한번 살펴보면 매달 원래비 3만 원씩 120개월을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 120개월은 10년 아니겠습니까? 10년을 납입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개월을 30년 3만 원씩 내면은 약 36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죠. 360만 원을 납입하는데 사실은 10년을 다 넣어도 그때 가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85%밖에, 즉 306만 원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이제 5%를 공제를 하고 모집 수당은 여기서 또 10%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만 원을 넣지만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돈은 306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달 달달이
1개월부터 9개월까지 9번을 넣었을 때 우리가 27만 원을 넣지만, 즉 관리비가 뭐 한 13,500원, 그 다음에 모집수당 제외하고 나면 환급 금액은 제로라는 거죠. 9달까지는. 그리고 10개월 차부터 2.5%, 22개월 넣었을 때가 이제 겨우 절반, 한 2년 가까이 넣어야 절반 정도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22개월 넣었을 때 66만 원 넣는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6,500원 밖에 찾을 수가 없다. 즉 환급금은 34만 원 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약관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5년을 넣고, 즉 60개를 넣고 180만 원을 넣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139만 원 밖에 안 된다. 즉 쭉 가서 10년을 넣었을 때 120개월이죠. 360만 원을 넣으면 관리비는 이제 18만 원을 공제를 하고 모집수당은 36만 원을 공제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되돌아오는 금액은 306만 원만 되돌아온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서비스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사실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가입을 한다면 이런 걸 알고 가입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좀 황당한 일을 겪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 서비스 약관에 보면 할부금 중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10년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3년까지 입금을 하고 3년 정도 입금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사망을 했다 했을 때는 그냥 상조 서비스 그 계약 금액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 납입금을 일시에 납입을 해야 상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넣고 나서 죽었을 때 300만 원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건 이용약관에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장례 서비스를 접수한 다음에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면 장례 서비스를 접수할 텐데, 접수를 한 다음에 물품 서비스의 제공 전이라도 전문 장례지도사가 출동한 경우에는 상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된다. 즉 360만 원의 이제 계약 금액이라면 그 전문 장례지도사가 현장에 출동했다면 36만 원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약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상주 서비스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주 서비스의 그 유형별 피해 사례를 보면 중도 해지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언제든지 취소나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취소나 해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넣은 금액의 일정 부분 9개월까지는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22개월 이상 넣어야 반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불 금액이 적다라는 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하고 그 모집수당을 빼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장례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잘 처음에 그렇게 그 고인이 사망을 해서 이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 가족과 충분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내가 죽고 나서 애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은근히 가입을 해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가족들한테 상의하고 알리고, 그리고 중도해지 시 별도 추가 금액 등 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라든지 회원증서라든지 영수증을 꼭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이걸 청약철회라고 그러는데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추가 금액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계약을 했지만 14일 이내에는 그걸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 서비스 이용 시 상조업체 지경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조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3월에 이제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투어라이프라는 상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은 4,258건의 그 해약 환급금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원, 약 10억이죠. 10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1,280건에 대해서는 상조 계약 중에서 2,400만원을 보존하지 않았다. 상조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그 납입금을 받으면 그 절반액을 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길삼상조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151건의 해약 환급금을 3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2100건의 상조 계약 중에 3,200만 원을 보존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3월에 적발이 됐었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상조 관련 이슈를 보면 2019년 6월 2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최근 7년간 상조 회사가 183개가 폐업을 했다. 여기에 가입한 23만 명의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956억 원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가입을 해놓고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식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그냥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손해보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그냥 에이 하고서 내가 재수가 없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돈이 956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는 그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좀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가지 좀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조거래업자의 소비자 납입금 보존 의무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조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 지급 능력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상조 서비스 업체로부터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소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고 해야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조 부도덕한 상조 회사들처럼 많은 그 부실 업체가 나와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 그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상당 금액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만기가 돼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얼떨결에 가입을 했더라도 14일 이내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청약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낸 계약금을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이렇게 각성을 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개념소비의 백병성 말씀드렸습니다.